문경 점촌 전투는 김종호 대령이 지휘하는 국군 육사단이 1950년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18일간 3번도로 축선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남진하려는 북한군 1사단과 13사단의 진격을 저지한 전투입니다. 국군과 미군은 파죽지세로 남진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평야로 이루어진 서부 지역은 미군이, 산악 지역인 중동부 지역은 국군이 방어하기로 결정하고 금강과 소백산맥을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소백산맥선 방어계획에 의거 육군본부는 1950년 7월 10일 11시부로 국군 육사단에 문경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무렵 국군 육사단은 한병선 대령의 2연대가 충북 수안보, 임부택 대령의 7연대는 충북 음성, 민병권 대령의 19연대는 충북 진천에서 각각 독자적인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연대의 집결과 방어진지 점령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 육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예하 연대의 이동계획을 마련하는 즉시 작전참모 양중호 중령을 현지로 급파하고 사단지휘부는 7월 10일 15시에 문경으로 이동했습니다. 문경국민학교에 사단지휘소를 설치한 김종호 대령은 예하 부대에 7월 12일 05시까지 문경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한병선 대령의 2연대는 수안보에서 연풍을 거쳐 이화령으로, 민병권 대령의 19연대는 괴산과 수안보를 거쳐 조령으로, 임부택 대령의 7연대는 음성에서 괴산을 거쳐 문경읍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국군 육사단의 병력과 장비는 편제의 70% 수준을 유지하면서 민간으로부터 징발한 차량 100여 대를 수송수단으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문경 일대에 집결한 국군 육사단은 1950년 7월 12일 00시 01분부로 신규 창설된 국군 2군단에 예속되었습니다. 새로 창설된 국군 2군단에는 6사단과 8사단이 예속되었으며 군단장에는 김백일 준장, 참모장은 강영훈 대령, 작전참모는 이주일 대령이 임명되었습니다. 2군단장 김백일 준장은 6사단과 8사단을 이화령, 조령, 중령에 배치해 북한군이 소백산맥을 넘지 못하게 한다는 작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군 육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방어진지 편성에 앞서 문경 지역의 지형을 분석하고 부대 이동에 따른 소요시간을 산출하는 한편 병력의 사용계획과 제한된 기동 조건하의 화력 운용 문제 등을 검토한 후 이화령과 조령에 방어 중점을 두고 기동예비대를 보유한 거점 방어 태세를 취하기로 결심한 후 예하 부대에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 사단은 19연대를 우일선, 2연대를 좌일선, 7연대를 예비대로 하는 방어 태세를 취하여 문경으로 침공하는 적을 저지 경멸하려 한다. 둘, 19연대는 현 위치 화천리로부터 즉시 조령으로 이동하여 평천리와 조령 제1관문, 제2관문에 경계에 중점을 두고 우일선을 고수하라. 셋, 2연대는 현 위치 신풍에서 즉시 이화령으로 이동하여 3번 도로의 경계에 중점을 두고 좌일선을 고수하라. 넷, 7연대는 현 위치 괴산으로부터 이동하여 문경에 도착하는 즉시 기동태세를 갖추고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 다섯, 16포병대대는 사단을 일반 지원하되 화력의 우선권을 이화령 정면으로 지향케 하라. 여섯, 공병대대는 사단의 주력이 통과하는 즉시 괴산, 연풍, 이화령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주요 거점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별도의 명령에 따라 지역 내의 주요 교량을 폭파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7. 통신중대는 각 연대의 진지 점령과 동시에 유무선망을 연결하라. 8. 의무중대는 진안리에 사단 수용소를 설치하라. 9. 나는 문경국민학교에 위치할 것이다. 김성소령이 지휘하는 16포병대대는 충주에서부터 포대별로 각 연대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김장근 대위의 1포대는 2연대, 이만호 대위의 2포대는 7연대, 정우경 대위의 3포대는 19연대를 각각 직접 지원하고 있었으며 각 포대는 105mm 곡사포 5문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병대대는 각 연대에 배속된 공병중대를 문경에서 통합해 대대장 박정채 소령의 지휘하에 괴산에서 이화령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교량을 파괴한 후 김영근 중위의 1중대만 2연대에 배속시켰습니다.
북한군 2군 단장 김무정 중장은 국군 6사단이 방어하는 문경지구 정면으로 최광 소장이 지휘하는 1사단을, 측면으로는 최용진 소장이 지휘하는 13사단을 투입했습니다. 북한군 1사단은 김양춘 대좌의 2연대, 이창권 대좌의 3연대, 황석 대좌의 14연대 등 3개 보병연대와 현악봉 대좌의 포병연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북한군 1사단은 7월 9일 20시에 충주 동쪽 10km 지점인 황강리에 집결한 후 문경 함창 방면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7월 10일 공격을 시작하여 20시에 문강리를 점령했고 다음 날인 11일에는 선두부대가 수안보에 도달했습니다. 수안보에서 전열을 정비한 북한군 1사단은 예하 연대를 산간소로로 기동시켜 7월 12일에는 김양춘 대좌의 2연대가 이화령 부근에, 이창권 대좌의 3연대는 부봉 부근까지 진출했으며 북한군 1사단의 진격을 지원하기 위해 105 전차사단 예하, 109 전차연대가 후속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1사단의 총병력은 8천여 명이었으나 남한에서 자원하거나 강제로 징집한 의용군의 비율이 30%에 이르렀고 전체 병력 중 15%는 비무장이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SU-76 자주포 12문, 122mm 곡사포 7문, 76mm 곡사포 21문, 45mm 대전차포 43문, 120mm 박격포 40문, 82mm 박격포 80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용진 소장이 지휘하는 북한군 13사단은 국군 6사단의 후방으로 침투하기 위해 왕능리 방면으로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김병철 대좌의 19연대, 이성준 대좌의 21연대, 태병렬 대좌의 23연대 등 3개 보병연대와 정봉욱 중좌의 포병연대로 구성된 북한군 13사단은 뒤늦게 투입된 관계로 편성 당시의 병력인 11,000명을 유지하고 있었고 주요 장비로는 122mm 곡사포 8문, 76mm 곡사포 30문, 45mm 대전차포 41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병선 대령의 2연대는 1950년 7월 11일 오후 사단의 좌일선으로 이화령을 점령하라는 사단장 김종호 대령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무렵 2연대의 주력은 화천리 부근에 586고지, 637고지 선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곳은 이화령과 12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2연대는 이날 해질 무렵 1대대의 어무하의 3대대, 2대대 순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1시에 선두부대인 3대대가 연풍 삼거리에 도달했을 때 괴산에서 연풍으로 이어지는 도로 남쪽에서 숨 이상의 북한군으로부터 불시에 총격을 받았습니다. 이 북한군은 수안보 오가리, 송덕리, 적성리 축선으로 우회한 북한군 1사단의 일부 병력이었으며 이연대는 서측방의 국군 1사단이 미원으로 철수한 것을 모르고 여전히 괴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서측방에 대한 경계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북한군도 병력이 소수였기 때문에 국군 2연대의 진로를 차단하지는 못하고 측방에서 위협 사격만 가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연풍에서 북한군과 격돌하는 것보다 이화령 점령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선두부대인 3대대에 북한군을 견제하게 하면서 후속대대의 철수를 서둘렀습니다. 1950년 7월 12일 공세시 이연대는 3대대를 681고지, 1대대를 이화령 동쪽의 요광원, 2대대를 이보다 북쪽으로 1.7km 떨어진 633고지에 각각 배치함으로써 이화령을 중심으로 급편진지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날이 밝자 진지 재편성에 착수하여 3대대를 681고지 서북쪽 능선 하단까지 추진 배치하고 1대대를 1017고지의 연안 능선에 전개시키면서 불필요한 장비는 이화령 남쪽의 각설이로 후송했습니다. 이연대에 배속된 김영근 중위가 지휘하는 공병 1중대는 도로를 파괴하고 장애물을 부설했습니다. 16포병대 대장 김성소령은 김장근 대위의 1포대를 요광원에 정우경 대위의 3포대를 각설이 서북쪽에 각각 배치하여 화력으로 이연대를 지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습니다. 16포병대대는 당시 전군에서 유일하게 장비를 완전하게 갖춘 포병대대로 곡사포 한문, 차량 한 대의 손실도 없이 고스란히 보전하고 있었습니다. 7월 13일 10시 6중대장 오영근 중위로부터 연풍 쪽에서 일개 소대 규모의 북한군이 이열종대로 이화령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2대 대장 이종기 대위는 사격을 통제하고 뒤이어 북한군 주력이 나타나길 기다렸으나 북한군들이 이화령곡의 중턱에 이를 때까지 후속 부대가 보이지 않자 이들을 정찰대로 판단하고 경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군이 박현섭 중위의 5중대 방어진지 100m 앞까지 접근하자 일제 사격을 가했고 6중대는 도로로 뛰어나가 퇴로를 막았습니다. 북한군은 전멸했고 2명만 살아서 붙잡혔습니다. 이연대 정보주임 송대우 소령이 압송된 포로를 신문한 결과 연풍에 4천여 명의 병력이 집결하여 2개 대대 규모의 포병대 지원하에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민병권 대령의 19연대는 7월 11일 오후에 화천리에 연대본부를 두고 수안보 동남쪽 안보리 일대에 주력을 배치하고 있다가 사단으로부터 이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19연대는 병력을 조령으로 이동시켜 갈평리 조령선 사이의 지역을 방어하라. 19연대장 민병권 대령은 7월 11일 야간에 도북이동으로 1대대와 2대대를 조령으로 출발시키고 후속하여 3대대를 갈평리로 이동시켰습니다. 최병묵 소령의 1대대는 안보리에서 화천리를 거쳐 부봉 서쪽 계곡을 넘어 상초리 부근의 조령 제1관문에 이르러 서쪽의 459고지와 해국사 입구의 진지를 편성했고 김용기 소령의 2대대는 1대대를 후속하여 상초리 북쪽 2km 지점에 있는 조령 제2관문을 점령했습니다. 김한덕 소령의 3대대는 주울산 동쪽 평천리에 도착하여 동쪽으로 통하는 갈평리 계곡을 막고 급현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국군 육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2연대와 19연대가 방어진지를 강화하는 동안 거점 방어로 인해 18km에 달하는 방어 정면의 절반 이상이 공백지대로 남게 된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각 연대는 편제의 55%에서 60% 수준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어 정면이 넓어 방어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인접 사단과의 연계가 충분하지 못한 좌우 측방의 취약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측방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예비대인 7연대에 2개 대대를 차출하여 양측방에 1개 대대씩 배치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작전참모 양중호 중령에게 하사관 교육대와 공병, 통신 등 사단 직할부대의 가용병력을 집결시켜 부대를 편성한 후 문경 동측방에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7연대장 임부택 대령은 이남호 중령의 3대대를 주울산 동쪽의 654고지, 김용배 중령의 1대대를 황계산 서쪽 기슭에 배치했습니다. 사단 직할대 병력으로 임시 편성된 3개 소대 84명은 하사관 교육대장 서정학 소령의 지휘하에 문경 동쪽 단산에서 측후방 경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사단장 김종호 대령의 지시에 따라 김장근 대위의 1포대와 정우경 대위의 3포대로 2연대를 직접 지원하게 된 16포병대대는 괴산에서 뒤늦게 도착한 이만호 대위의 2포대를 문경 과수원에 배치하여 5문의 105mm 곡사포로 화력지 원태세를 갖췄습니다. (1950년 7월 14일) 공내 시 30분 7월 중순 고산지대 특유의 짙은 안개가 산과 계곡을 뒤덮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기상조건 하에서 북한군의 포탄이 이화령 일대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각 대대에 즉각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하면서 전방으로 추진된 청음초에 경계 강화도 지시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안개가 걷히자 연풍삼 거리에서 이화령 고개에 이르는 도로상에 북한군의 전차와 자주포, 병력들이 가득 메워져 있는 광경이 목격되었으나 이때는 이미 수미 이상의 북한군이 이른 새벽의 짙은 안개를 이용해 각 대대 진지 가까이 접근하여 일제히 사격을 가하면서 진내로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이종기 대위의 2대대는 불시에 들이닥친 북한군과 격전을 벌였으나 중과부적으로 633고지 후사면으로 밀려났고 이윤산 소령의 3대대도 방어진지가 부분적으로 돌파되어 일부 병력이 진지를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박노규 중령의 1대대 역시 진지 가까이 밀려든 북한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연대관 측소에서 전방을 관측하고 있었지만 북한군이 쏘아대는 포탄이 떨어져 장렬하는 소리만 들릴 뿐 안개로 인해 각 대대의 전투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2대대, 3대대와는 무전까지 두절되어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08시경 짙은 안개가 걷히자 한병선 대령은 진지를 고수하고 있을 것으로 믿었던 2대대와 3대대 장병들이 이화령 고갯마루로 철수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병선 대령은 즉시 이화령 고갯마루로 나가 철수하는 병력을 제지하는 한편 1대 대장 박노규 중령을 무전으로 호출해
역습으로 633고지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에 나섰습니다. 연대장이 여기 있다. 물러서지 말고 반격하라. 일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3번 도로 북쪽 능선으로 역습을 시작했으며 이화대를 같이해 이화령 고갯마루로 철수 중인 병력들도 일대대의 반격에 힘을 얻어 역습대열에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화령 일대에 북한군의 포격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병선 대령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직접 선두에 나서서 공격을 독려했습니다. 이때 16포병대대도 북한군의 후속 증원을 차단하기 위해 연풍 일대에 포격을 집중했습니다. 이 무렵 이종기 대위의 이대대는 이화령 후사면에서 북한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었고 이대대 장병들은 북한군에 의해 고립된 채 실탄과 수류탄이 거의 고갈된 상황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백병전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연대의 주력이 노도와 같이 밀려들게 됨에 따라 북한군 진영에서는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곳은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길목이 되었습니다. 이화령 고갯길은 북한군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으로 메워져 있었으나 도로 포기 협소에 신속히 회전하여 철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화령 계곡으로 몰려든 북한군은 사방에서 사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협소한 도로마저 파괴된 곳이 많아 기계화 부대가 정체됨으로써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연대는 무질서하게 퇴각하는 북한군을 추격하면서 빼앗겼던 진지를 모두 탈환했습니다. 이화령을 탈환하자 이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11시 30분에 각 대대에 연풍 삼거리까지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격을 시작하고 1시간여가 흐른 12시 40분에 박노규 중령의 일대대가 연풍을 탈환했습니다. 한병선 대령은 일대대의 공격을 중지시키고 연풍과 299고지 사이에 그 편방어 진지를 구축하게 한 다음 각 대대장들에게 북한군의 재공격에 대비한 재편성과 진지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연대는 북한군 800여 명을 살상하면서 장갑차 3대, 트럭 10대, 소총 13정을 노획하고 7명을 생포했습니다. 반면에 이연대에서도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병선 대령은 19연대와의 협조된 방어를 위해 이화령으로 복귀를 검토하던 중 사단장 김종호 대령으로부터 원진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연대는 도로 사정상 견인할 수 없는 노획 장비를 모두 파괴하고 22시에 이화령으로 복귀했습니다. 국군 6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북한군 1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문경을 방어하려면 이화령 서쪽의 주진리 계곡에 대한 차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7연대장 임부택 대령에게 이대대를 백화산으로 이동시켜 주진리, 시루봉을 넘어 분지리로 이어지는 사단의 서측방을 방어하게 하고 문경에 위치한 사단지휘소를 3km 남쪽의 나모리로 이동시켰습니다. 명령을 받은 김종수 중령의 7연대 이대대는 7월 14일 14시에 백화산에 도착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북한군의 접근로인 평전치에 1개 중대를 배치했습니다. 이 무렵 북한군 13사단 예하 21연대가 주진리, 분지리, 백화산 쪽으로 침투하고 있었으나 국군 6사단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7월 14일 저녁에 7연대 이대대로부터 이만봉 일대에 북한군이 출현했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사단 서측방에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국군 6사단은 사단 서측방의 경계 강화와 더불어 22시에 사단지휘소를 신현리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연대가 이화령 일대에서 북한군 2연대와 격전을 치르고 있던 7월 14일 조령의 19연대 방어지역으로는 북한군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연대는 이날 적정을 탐색하면서 진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7월 15일 06시 30분 19연대장 민병권 대령은 조령 제2관문을 방어하고 있던 2대 대장 김용기 소령으로부터 북한군의 공격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김용기 소령의 보고 내용은 짙은 안개로 인해 북한군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대대급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진내에서 백병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대대는 오중대가 수안보에서 고립되어 조령으로 이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력이 400여 명 정도였습니다. 김욱전 대위의 오중대는 조령으로 이동하기 전에 대대장 김용기 소령으로부터 오가리 일대에 출현한 북한군을 격퇴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곳으로 출동했지만 이미 북한군이 남쪽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이때부터 오중대는 적중에 고립되어 조령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대는 진내로 돌입하는 북한군과 치열한 백병전까지 전개했으나 7중대 1소대장 한용권 중위와 6중대 1소대장 이용식 중위가 전사하고 7중대장 박능식 중위와 대대 통신장교 박재상 중위가 부상을 입는 등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08시에 진지가 무너졌습니다. 북한군 선두부대가 조령 제2관문을 돌파하고 조령 제1관문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고 대대장 김용기 소령마저 대퇴부 관통상을 당하면서 지휘체계도 마비되었습니다. 연대장 민병권 대령으로부터 조령 제1관문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대대는 중상을 입은 대대장 김용기 소령을 대신해 대대교육장교 이진함 중위가 병력을 수습해 주울산 서쪽 산기슭을 따라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대가 조령 제2관문 일대의 방어진지를 이탈하기 시작하자 민병권 대령은 16포병대대에 제2관문 일대에 대한 포격을 요청했습니다. 이 진내 포격으로 인해 북한군 선두부대의 진격을 다소간 지연시키면서 분산된 병력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지만 이대대에서도 부관 조용 중위가 전사하는 등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진내 포격 과정에서 19연대장 민병권 대령과 16포병대대장 김성 소령 사이에 포격 시점을 놓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민병권 대령은 이대대에 철수 명령을 하달한 후 상초리 계곡에 대한 진내 포격을 포병대대에 요청했으나 김성 소령은 진내 포격 시기가 이른 감이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포격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민병권 대령은 북한군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조령 제2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마지막 보루인 조령 제1관문마저 지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재차 진내 포격을 요청했습니다. 조령 제2관문을 점령한 북한군은 그 여세를 몰아 11시에 1대대가 방어하고 있는 조령 제1관문까지 진출했습니다. 개전 초기 홍천에서 1중대를 2중대와 3중대에 통합한 이후 병력을 보충받지 못해 2개 중대로 편성되어 있던 1대대는 진내로 돌입한 북한군과 백병전을 벌였지만 대대장 최병묵 소령을 비롯해 3중대장 김택수 중위, 3중대 3소대장 송기종 소위, 2중대 1소대장 김용한 중위 등이 전사하고 병력마저 분산되어 무질서하게 하초리 쪽으로 철수했습니다. 하초리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19연대장 민병권 대령은 일대대 교육장교 이계순 대위로부터 제1관문의 상황을 보고받자 대대 작전주임 이주근 소령에게 병력을 551고지로 철수시키라고 지시하고 16포병대대의 화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6포병대대가 일대대의 방어진지 전방인 상초리 일대에 집중포격을 가하는 동안 일대대는 신속히 551고지로 철수하여 급편 방어진지를 편성했습니다. 조령 제1관문까지 진출한 북한군은 이곳에서 재편성 상태에 들어간 듯 한동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19연대 1대대와 2대대가 조령에서 격전을 치르는 동안 연대의 우일선인 김한덕 소령의 3대대는 비지제 고개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지는 연대의 주력이 점령한 551고지와 4km 정도 떨어져 있어 서로 전선을 연결하기 어려웠고 3대대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부대는 2km 후방의 654고지에 위치한 7연대 3대대뿐이었습니다. 이화령의 2연대는 5인접 부대인 19연대가 문경 쪽으로 밀리게 됨에 따라 양측방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화령 진지를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2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각서리에 위치한 연대보급소를 문경 남쪽의 나무리로 이동시키고 야간 방어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화령과 조령에 대한 북한군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단 서측방인 이화령 서남쪽의 무방비 지대로 북한군이 계속 밀려들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자 예비대가 전혀 없었던 6사단은 측 후방을 방어하기 위해 일부 진지를 재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7연대의 서측방의 2개 대대를 서남쪽으로 이동시켜 1개 대대는 백화산과 그 서쪽의 평전치를 점령하게 하고 1개 대대는 성주산을 방어하라고 지시하고 2연대에 1개 중대를 차출해 19연대를 증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7연대 2대대가 백화산에 1대대가 성주산에 각각 배치되었습니다. 김종수 중령의 7연대 2대대는 17시까지 진지 편성을 마치고 정찰을 실시하던 중 18시에 2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백화산 서쪽의 평전치를 향해 이동 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북한군은 평전치 고개를 넘어 나무리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 2열중대로 고갯마루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구부 능선에 배치된 윤수용 중위의 6중대가 이들이 진지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제히 기습사격을 가했습니다.
혼비백산한 북한군은 산골짜기로 흩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군 병력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고는 과감한 공격으로 강행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윤수용 중위의 6중대는 신용관 대위가 지휘하는 화기중대의 화력 지원을 받으면서 용전분투하여 1시간 만에 북한군을 격퇴했습니다. 7연대는 북한군 선두부대를 격파하고 백화산을 확보함으로써 그 남쪽의 성주산까지 이어지는 사단의 서측방을 지켜냈습니다. 이 무렵 북한군 13사단의 주력은 7연대 진지 서쪽 6km 지점인 원북리로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최광 소장이 지휘하는 북한군 1사단은 7월 16일 06시를 기해 총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조령 제1관문을 점령하고 있던 이창권 대좌의 3연대로 문경 정면을 압박하면서 김양춘 대좌의 2연대는 이화령을 점령한 후 문경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예비대로 있던 황석 대좌의 14연대는 좌측의 갈평리 계곡으로 우회하여 공격하게 함으로써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국군 6사단 방어선의 우측을 담당하고 있던 19연대 3대대는 황희철 중위의 9중대와 김두일 중위의 10중대를 일선해 이상학 중위의 11중대를 외갈평리 부근에 배치하고 화기중대인 김덕혜 대위가 지휘하는 12중대에 81mm 박격포 내문을 파령리 계곡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3대대 방어진지는 물론 그 후방의 대대관측소와 파령리 일대에 포격을 가하면서 이게 대대 병력을 비지제로 진격시켰습니다. 3대대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북한군의 파상공격에 진지가 돌파되고 주력이 포위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대와의 교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3대 대장 김한덕 소령은 방어진지를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병력을 영산 654구지선으로 철수시켰으나 이때는 이미 북한군의 주력이 용현리 부근까지 진출해 654구지 동쪽으로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11시 3대대가 파령리 남쪽에 집결했을 때에는 병력이 300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3대대는 문경을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460고지의 급편방어 진지를 편성하고 7연대 3대대와 연락을 취하면서 방어태세를 갖추었으나 북한군이 공격 속도를 늦추지 않고 철수하는 19연대 3대대를 추적해 진지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무렵 7연대 3대대는 654구지 동쪽으로 우회한 북한군과 교전 중에 있었는데 19연대 3대대가 460고지로 철수하자 좌일선인 9중대로 하여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부 진지를 조정하고 81mm 박격포 소대를 광원리 부근으로 철수시켜 우일선의 10중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13시 19연대 3대대 방어진지가 돌파됨으로써 7연대 3대대의 퇴로가 차단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9연대장 민병권 대령은 3대대가 460고지에 이르러서야 무선교신이 소통되어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사단장 김종호 대령에게 병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예비대가 없었던 사단에서는 장병들의 선전만 당부할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551고지의 1대대와 2대대가 15시부터 북한군과 격전을 벌이다가 18시에 문경 서쪽의 진안리 부근까지 밀려 사실상 연대의 방어진지가 무너졌습니다. 바로 이때 사단으로부터 철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19연대는 나머리로 집결하고 1개 대대를 복명산 북쪽 기슭에 배치하라. 이 명령에 따라 19연대장 민병권 대령은 지곡리로 철수 중인 3대 대장 김한덕 소령을 무선으로 호출해 병력을 수습하는 즉시 복명산으로 이동하여 우무실 부근에 급편방어 진지를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상리와 진안리 일대에 분산된 1대대와 2대대를 나모리로 집결시키고 동측방의 7연대 3대대를 나모리 방향으로 철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9연대가) 고전하고 있는 동안 사단 좌일선인 2연대는 접적 없이 이화령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양측방에서 북한군의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점차 고립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화령 서남쪽 분지리 계곡에 북한군이 출현하여 백화산 쪽으로 진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 좌측방의 위협은 물론 퇴로마저 차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이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633고지에 배치한 2대대를 분지리와 인접한 갈미봉 서쪽에 재배치하고 3대대를 이와 연결시켜 북한군의 서측방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연대 3대대의 파령리 철수로 조령 방면이 위기에 처하자 6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16일 12시에 이연대에 나모리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연대의 철수를 감지한 북한군은 국군의 철수 병력에 타격을 가하고자 포격을 증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연대는 일대대 중화기 중대장 김용하 대위가 전사하는 등 상당한 병력 손실을 입었지만 최대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문경 서쪽의 잡바산 계곡을 통해 19시에 나무리에 집결했습니다. 이연대가 철수하는 동안 서부전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던 유엔공군의 F-80 전투기 1개 편대가 14시에 이 지역에 처음으로 출격해 이연대의 철수를 엄호했습니다. 그러나 유엔공군의 근접 항공 지원 과정에서 19시에 5인 사격이 발생해 10여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등 큰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4단 공병대대는 이연대가 철수한 후 진안교를 폭파하고 문경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대전차호를 구축했습니다. 한병선 대령의 이연대가 이화령에서 철수하기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났을 무렵인 7월 16일 13시 분지리에서 증강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황악산 방면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백화산 서쪽 능선을 점령하고 있던 김우희 대위의 7중대는 북한군의 이동을 목격하고 화기중대인 신용관 대위의 8중대로부터 화력 지원을 받으면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했으나 또 다른 북한군이 이연대가 철수한 빈자리를 이용해 갈미봉을 동쪽으로 우회해 황계산을 돌파하자 7중대는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7중대 좌측의 6중대가 14시부터 평전치에서 북한군 1개 대대의 공격을 받고 혈투를 벌이다가 백화리로 물러나는 등 백화산의 7연대 2대대는 분지리, 황악산을 넘어온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대대의 화력을 총동원해 이를 저지했지만 북한군의 주력이 갈미봉 동쪽 능선으로 우회해 황계산을 넘고 일부 병력이 평전치 방면으로 공격을 가함으로써 더 이상 진지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7연대장 임부택 대령은 이곳에서 북한군과 대결하는 것보다 3번 도로와 나무리의 집결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19시에 이대대를 옥녀봉으로 철수시켜 성주산의 일대대와 협조된 방어진지를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무렵 북한군의 주력이 이미 평전치와 백화산을 지나 성주산 쪽으로 이동해 일대대와 교전 중이었으며 황계산을 넘은 대대 규모의 북한군도 문경 남쪽의 잡바산 쪽으로 쇄도하여 옥녀봉 북쪽의 방어 대책이 시급했습니다. 일대대는 성주산에서 북한군 80여 명을 사살했으나 5일선 1중대 선임장교 박관식 중위가 전사하고 3중대 선임장교 이상우 중위가 중상을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7연대 1대대와 2대대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을 무렵인 20시 30분에 19연대로부터 배속이 해제된 3대대가 나무리에 도착했습니다. 7연대장 임부택 대령은 3대대를 곧바로 마원리로 이동시켜 옥녀봉 북쪽 능선에 급편방어 진지를 편성하게 했습니다. 1950년 7월 16일 21시 문경을 점령한 북한군 1사단은 3번 도로를 따라 공격하는 대신 성주산과 옥녀봉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여 국군 7연대 방어진지가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6포병대대는) 문경과 수원 부근에 포진하여 1포대가 하초리 일대, 2포대가 갈평리 일대, 3포대가 이화령 일대를 포격했습니다. 16일 오후에는 19연대 3대대가 파령리 쪽으로 철수하자 2포대가 이를 엄호하고 1포대와 3포대는 사단의 서측방으로 쇄도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분지리와 백화산 일대에 포격을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6시에 북한군 82mm 박격포탄 10여 발이 2포대에 떨어져 전포대장 김정희 중위를 비롯해 전국종 1등 중사 등 12명이 전사하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포대의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이를 목격한 정우경 대위의 3포대에서 북한군 박격포 진지를 포착하고 포격하여 북한군 박격포 진지를 파괴했습니다. 이는 보병과 포병이 상호 협조하지 않아 적정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7월 중순의 폭염을 견디지 못한 포병대원들이 철모와 상의를 벗고 포를 조작하다가 머리와 가슴에 파편 관통상을 입어 피해가 컸습니다. 보병연대의 철수를 화력으로 엄호하던 16포병대대는 2포대의 기능이 마비되고 북한군이 목전에 다다르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신현리로 철수했습니다. 사단지휘소가 있는 신현리에 도착한 포병대대장 김성소령은 사단장 김종호 대령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서 일선 보병연대의 비협조를 호소했습니다. 김성소령의 비분간개한 호소를 들은 김종호 대령은 묵묵히 담배 한 대를 권하며 16포병대대의 활약을 치하하고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않느냐. 최선을 다해 싸우자.
사단장의 진심 어린 치하를 받은 김성소령은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다시 포진지를 선정하고 지원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16포병대대는 7연대 정면인 백화산 일대는 물론 북한군의 집결이 예상되는 문경 주변의 요충지에 집중적으로 포격을 가했습니다. 문경 정면의 방어진지가 돌파될 무렵인 7월 16일 15시에 미 25사단 35연대의 특수임무부대가 6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나모리로 북상했습니다. 미 25사단은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으로부터 상주에 본부를 두고 예천, 함창, 보은선에 2개 연대를 전개하여 소백 산맥에서 방어전을 펼치는 국군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24연대를 예천, 35연대를 함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함창으로 이동한 35연대는 문경 전선이 위태롭게 진행되자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해 급파했으나 특수임무부대의 F중대가 나모리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국군 6사단이 문경 남쪽으로 철수 중에 있었기 때문에 특수임무부대는 F중대를 국군 19연대 3대대가 점령하고 있는 복명산의 좌측방에 급편진지를 편성하게 하고 A4대의 155mm 곡사포는 서쪽 도로변에 포진시켰으며 전차소대는 다시 진남교 남쪽으로 내려보내 불정리에 대기하게 했습니다. 이 무렵 미군은 딘 소장이 지휘하는 24사단이 금강 방어선에서 물러나 대전으로 집결하고 있었고 게이 소장의 1기병사단은 포항에 상륙하고 있었습니다. 이화령과 조령에서 물러난 국군 6사단은 1950년 7월 16일 21시에 작전회의를 개최하고 문경을 고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더 이상 후퇴하느니 차라리 이곳에 뼈를 묻자. 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나모리에서 병력을 수습하는 즉시 성주산 옥녀봉 복명산에 이르는 저지진지를 구축하기로 결심하고 성주산 옥녀봉의 7연대, 나모리 정면의 2연대, 복명산의 19연대를 각각 배치하여 방어전을 펼친다는 작전 계획을 2군단 사령부에 보고하고 병력과 화력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2군단장 김백일 준장은 인접부대의 상황을 고려할 때 6사단이 현 전선을 고수할 경우 북한군에 의해 고립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6사단장 김종호 대령의 작전 계획을 유보시켰습니다. 국군 6사단은 일단 방어진지 점령을 중지하고 기동태세를 취한 채 대기하던 중 7월 17일 공안시에 군단으로부터 영강선으로 철수해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북한군 1사단과 13사단으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던 국군 6사단은 북한군과 접촉을 유지한 채 3개 연대를 동시에 철수시키면서 방어진지까지 구축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더욱이 군단에서 명령한 영강선의 방어진지를 구축할 경우 영강의 특성상 사단의 좌우 측방이 북한군에 노출될 위험성도 높았습니다. 6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2연대장 한병선 대령, 19연대장 민병권 대령, 정보참모 김한일 중령, 작전참모 양중호 중령, 16포병대대장 김성소령 등과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하나, 3개 연대를 모두 일선에 전개하여 영강 부근의 주요 고지와 능선에 있는 진지를 점령한다. 둘, 7연대는 좌일선으로 왕능리 지역을 방어한다. 셋, 2연대는 중앙일선으로 어룡산을 포함한 영강 남한의 돌출 능선을 방어한다. 넷, 19연대는 우일선으로 3번 도로 동쪽의 오정산과 견탄리를 방어한다. 다섯, 16포병대대는 안불정의 포진지를 구축하고 사단을 일반 지원한다. 여섯, 공병대대는 사단의 주력이 철수하는 즉시 소야교와 진남교를 우선적으로 폭파하고 1개 중대를 2연대에 배속한다. 일곱, 기타 지원부대는 일단 유곡리로 집결하여 별도의 명령을 기다린다. 이 계획은 영강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편성하되 영강 부간의 옥녀봉과 413고지 오정산을 여기에 연결시켜 일자형의 진지를 구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7연대 1대대, 19연대 3대대, 미군 35연대 2대대 F중대의 엄호하에 사단 지휘부와 16포병대대가 먼저 유곡리로 출발하고 2연대, 7연대, 19연대 순으로 후속했습니다. 야간에 실시된 국군 6사단의 철수는 7월 17일 공우시에 완료되었는데 2연대가 어룡산 378고지에 7연대가 옥녀봉 413고지에 19연대가 628고지 오정산에 16포병대대가 유곡리 부근에 각각 진지를 편성했습니다. 사단 공병대대는 병력이 철수한 직후 소야교와 진남교를 폭파했습니다.
진남교 폭파는 도하선 점화에 실패하면서 일단 불정리로 물러났다가 다시 접근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소총 사격으로 폭약을 터뜨려 폭파했습니다. 7월 18일까지 계획된 진지점령이 완료되자 육사단은 지휘소를 유곡리에서 점촌의 호서남 국민학교로 이동하여 함창중학교에 위치한 군단사령부와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하면서 방어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 무렵 국군 육사단의 병력은 경찰 병력 200명을 포함해 6,500여 명이었습니다. 7월 18일 오후에는 16포병대대가 육군본부에 신형 105mm 곡사포 교체 계획에 따라 3포병대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대구로 이동했습니다. 김성소령이 지휘한 16포병대대는 춘천, 홍천, 충주, 문경 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 전군에서 유일하게 단 한 문의 포도 상실하지 않은 유일한 포병대대였습니다. (1950년 7월 16일) 밤 미군 특수임무부대의 포병대와 전차소대는 국군 육사단의 주력이 철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점촌으로 철수했으나 F중대는 철수 명령을 받지 못하고 진지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F중대는 다음 날 북한군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고 나서 국군 19연대 3대대와 함께 오정산으로 철수했습니다. 오정산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F중대원 10여 명이 폭우로 불어난 조령천을 건너다 익사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미군들이 물에 빠지자 19연대 3대대 장병들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미군들을 구조했고 또 미군이 버리고 간 장비와 보급품을 일부 수습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군들은 보급품과 장비를 가져가는 국군을 경계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 특수임무부대 F중대는 문경전투에 참가했다는 의의만을 남긴 채 병력을 수습해 본대가 있는 상주로 철수했습니다. (1950년 7월 19일) 06시 북한군이 413고지와 어룡산 방향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증강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413고지 방면으로 2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하내리에서 동쪽으로 우회해 424고지를 공격했습니다. 413고지의 7연대 1대대는 2시간가량 격전을 벌였지만 북한군의 병력이 점차 증가하면서 08시에 방어진지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북한군이 977번 도로를 따라 우회 침투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7연대장 임부택 대령은 북한군의 영강도하를 저지하기 위해 연대 예비대로 작천리에 집결하고 있던 김종수 중령의 2대대를 갈미봉으로 이동시키고 김용배 중령의 1대대를 413고지에서 철수시켜 청저리에 집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424고지를 공격한 2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은 공격 개시 2시간 만에 이윤산 소령의 2연대 3대대에 의해 하내리 방면으로 격퇴되었고 국군 육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예비대를 보유하지 못한 2연대의 전투력을 보강하기 위해 공구시에 복명산에서 철수한 김한덕 소령의 19연대 3대대를 2연대에 배속했습니다. 2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7연대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배속받은 19연대 3대대를 조봉에 배치했습니다. 413고지를 점령한 북한군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14시에 국군 7연대 3대대가 점령한 옥녀봉을 3개 방향에서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옥녀봉은 977번 도로를 감지하는 요충지로 이곳이 돌파되면 농암과 사곡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방되어 국군 육사단의 서측방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남호 중령의 3대대는 수류탄으로 북한군의 접근을 저지하면서 81mm 박격포와 기관총 등 화력을 총동원해 3시간 동안 격전을 벌인 끝에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3대대는 신형인 105mm M3 곡사포로 편성된 방경원 대위가 지휘하는 3포병대대 2포대의 화력 지원을 받았습니다. (1차) 공격에 실패한 북한군은 7월 20일 05시 30분부터 30분 동안 강력한 공격 준비 포격을 실시한 후 06시에 연대 규모의 병력을 옥녀봉 공격에 투입했습니다. 북한군이 은성천 부근의 개활지를 건너 무두실 방면에서 공격을 감행해오자 옥녀봉 동쪽 977번 도로 축선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던 7연대 3대대는 무두실 협곡을 통한 예상 밖의 북한군 공격에 처음에는 크게 당황했으나 대대장 이남호 중령의 지휘하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2시간 30분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전력의 열세로 인해 08시 30분에는 작천리 협곡이 북한군에게 송두리째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전투 상황을 보고받은 칠연대장 임부택 대령은 성저리에 집결해 있던 김용배 중령의 일대대에 무두실로 이동해 역습을 실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일대대가 무두실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전세가 크게 기울어졌고 북한군의 화력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대대는 옥녀봉의 서측방에서 3대대는 그 우측방에서 북한군과 5시간가량의 혈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대대는 3차례의 역습을 감행했지만 모두 무위로 끝났고 3대대에서는 혼전 중에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더해 14시에 유엔공군의 F-80 전투기 1개 편대가 옥녀봉의 3대대를 북한군으로 오인해 공격함으로써 대대관 측소가 파괴되고 중앙일선인 김성배 중위의 10중대 진지에 일대 혼란이 야기되면서 3대대 방어진지가 돌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급해진 3대대는 흰색 광목천으로 대공포판을 만들어 국군임을 알리려 했지만 유엔공군은 이를 알아보지 못한 듯 4차례나 더 공격을 가해 한도선 대위와 포병관 측 하사관 김종설 2등 중사 등 4명이 전사하고 대대는 분산되었습니다. 칠연대장 임부택 대령은 더 이상 옥녀봉 사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1대대와 3대대를 각각 성저리의 324고지와 작천리의 387고지로 철수시켜 축차 방어 진지를 편성하게 했습니다. 칠연대는 7월 20일 17시에 387고지, 324고지 갈미봉을 잇는 선에 새로운 방어진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옥녀봉을 점령한 북한군도 부대를 재편성하는 듯 칠연대의 진지 편성을 방해하기 위해 간간히 포격만 가할 뿐 추가적인 공격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은 7월 21일 02시부터 387고지와 어룡산에 포격을 가하면서 보병과 전차를 동원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북한군은 387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해 08시까지 6시간 동안 파상적인 공격을 전개했으나 돌파가 여의치 않자 1개 대대 병력을 추가로 투입해 우회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북한군의 공격은 칠연대 3대대가 387고지에서 혈투를 벌이는 사이에 이대용 대위가 지휘하는 칠연대 1대대 1중대가 성저리에서 동쪽으로 우회하여 공격하고 3포병대대 2포대의 포격 지원이 강화되면서 02시에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나모 소령의 3대대가 북한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 농암리 부근에 위치한 칠연대 지휘소에 뜻밖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칠연대 지휘소는 전방진지에서 7km 떨어진 후방으로 연대본부 병력들만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날 03시에 200여 명의 북한군이 기습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이들은 화룡장에서 남하한 북한군 15사단 48연대의 선두부대로 함창으로 가는 진출로를 탐색하다가 이곳에서 연대본부 병력과 조우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연대지휘소 경계를 맡고 있던 대전차포 중대원들이 3시간 동안의 격전을 치른 끝에 북한군을 상윤리 방면으로 몰아냈습니다. 사단 측 후방인 서쪽 지역의 경계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자 육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농암리에서 함창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대한 경계를 위해 경찰 병력 200명을 문안리로 급파했고 칠연대에서도 대전차포 중대를 상윤리에 배치했습니다. 칠연대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 어룡산의 이연대 지역으로는 03시에 2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하내리에서 영강을 건넌 후 424고지의 협곡을 이용해 어룡산 서측방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한자골과 아천리에 각각 위치한 3포병대대 1포대와 2포대가 동시에 포문을 열어 방어진지 앞으로 다가오는 북한군에 집중적인 포격을 가하고 이연대 3대대가 최후 방어 사격을 집중하자 북한군은 영강 부근으로 철수했습니다. 이들은 영강 남한에서 병력을 연대 규모로 증강한 후 05시에 어룡산을 포위 공격했습니다. 이연대 3대대는 40분 동안 백병전까지 전개하면서 버티다가 2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583고지 부근으로 물러났습니다. 어룡산을 점령한 북한군은 조봉을 목표로 계속해서 공격을 가했지만 이 고지를 방어하던 19연대 3대대는 포병대의 화력 지원을 받으면서 북한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진지를 고수했습니다. 19연대 3대대가 조봉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자 이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어룡산을 탈환하기로 결심하고 07시에 이윤산 소령의 3대대에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5시간에 걸쳐 역습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룡산을 탈환하지 못한 3대대는 12시에 유엔공군 F-80 전투기 1개 편대가 어룡산을 폭격하여 북한군을 일시 무력화시키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역습을 감행해 13시에 어룡산을 탈환했습니다.
북한군 1사단의 주공이 지향된 3번 도로에서는 7월 21일 06시에 연대 규모의 북한군이 4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신현리에서 도로를 따라 진남교 부근으로 진출해 영강 도하를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2연대 1대대와 2대대의 저지사격과 3포병대대 1포대의 집중 포격에도 불구하고 영강을 도하해 선두부대의 일부가 문경탄광 부근까지 접근했습니다. 사단 방어선의 중앙이 돌파될 위기에 처하자 국군 6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군단에 155mm 곡사포와 항공지원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이군 단장 유재응 준장은 미 25사단장 킨 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포격과 항공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F-80 전투기 1개 편대가 출격해 진남교, 신현리, 문경탄광 일대에 포격과 기총소사를 가해 북한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에 더해 미 79 전차대대 A중대 소속의 M-24 경전차 세대와 점촌 서쪽의 양지마을에 추진된 미 90포병대대의 A포대가 2연대를 화력 지원했습니다. 미군으로부터 화력 지원을 받은 2연대는 11시 30분에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이 무렵 영강 동북쪽 628고지 오정산간의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19연대는 7월 21일 07시에 오천리와 신현리 협곡으로 침투한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3시간 만에 이를 물리쳤습니다. 이후 이 지역의 북한군은 2연대 정면에서 그들의 주력이 고전하자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국군 6사단이 영강방어선에서 북한군 1사단과 격전을 치르고 있던 7월 21일 윤충근 중령이 지휘하는 수도사단 1연대가 6사단을 증원하기 위해 함창에 도착했습니다. 1연대는 청주 고은리에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다가 국군의 전선 조정 계획에 따라 동부전선으로 이동하던 중 7월 19일 16시부로 2군단에 배속되어 함창에 도착했고 2군 단장 유재응 준장은 1연대를 6사단에 배속시켰습니다. 7월 22일 이른 새벽부터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북한군 1사단은 어룡산과 오정산을 탈취하기 위해 2개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대 규모의 북한군은 공내시에 어룡산의 가파른 능선을 타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어룡산에 위치한 2연대 3대대는 예상치 못한 북한군의 공격에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고지를 상실한 후 583고지로 물러났습니다. 어룡산을 탈취한 북한군은 그 여세를 몰아 19연대 3대대가 방어 중인 조봉으로 쇄도했습니다. 19연대 3대대는 방어진지 앞까지 접근한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 끝에 10시경 북한군을 격퇴하고 조봉을 고수했습니다. 어룡산과 조봉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서쪽의 7연대는 옥녀봉을 탈환하기로 결정하고 3대대를 투입했습니다. 이남호 중령이 지휘하는 7연대 3대대는 05시에 옥녀봉 공격을 시작해 07시에 고지를 탈환하고 북한군을 하계리 쪽으로 몰아냈으나 1시간 후 북한군이 역습을 감행하면서 또다시 고지쟁탈전이 전개되었으며 이후 옥녀봉을 사이에 두고 피하간에 뺏고 뺏기는 혈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에는 학도의용군도 참가했습니다. 대전에서 지원한 학도의용군 제1진 180명은 7월 21일 오후 점촌에 도착하여 7연대에 배속되었고 점촌에서 소총분의 결합을 몇 번 해보는 정도의 간단한 교육만 받은 후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당시의 전황이 엄중하고 다급하긴 했지만 훈련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전장으로 몰아넣는 비정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현리에서 오정산의 서측방으로 침투한 북한군은 1개 대대 병력으로 19연대 2대대의 좌일선인 6중대 진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견탄리로 진출하고자 했습니다. 김시봉 중위의 6중대는 백병전까지 전개하면서 고지를 사수하고자 했으나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교전 2시간 30분 만에 진지를 포기하고 견탄리 쪽으로 분산 철수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6중대는 30여 명의 북한군을 사살했지만 중대장 김시봉 중위를 비롯해 6명이 전사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19연대는 1개 대대가 2연대에 배속되어 예비대가 없었기 때문에 적시에 역습을 감행하지 못하고 화력을 집중하면서 돌파구 확장을 저지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19연대는 09시에 임수일 대위의 공병대대 3중대를 지원받자 예하 황종구 중위의 1대대 2중대를 투입하여 역습을 감행 4시간 동안에 걸친 공방전 끝에 6중대 진지를 탈환하고 628고지 오정산 간의 진지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칠연대는 7월 22일 사단장 김종호 대령의 명령에 따라 일연대와 진지를 교대하고 20시에 성저리를 거쳐 함창으로 이동했습니다. 칠연대는 옥녀봉과 387고지에서 4일 동안의 격전을 끝내고 사단 예비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칠연대의 진지를 인수한 윤충근 중령의 일연대는 324고지 갈미봉에 2대대 1대대 순으로 배치하고 3대대를 예비대로 점촌에 집결시키면서 492고지 760고지 일대에 새로운 경계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로써 육사단은 영강 북쪽의 옥녀봉과 387고지를 포기하고 영강 남쪽의 진지를 서남쪽으로 연장하여 방어선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에서 점촌으로 이어진 3번 도로는 이 지역에서 기계와 부대가 기동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였습니다. 북한군은 3번 도로를 장악하기 위해 보전협동부대를 투입했고 국군은 육사단 2연대를, 미군은 19전차대대 A중대를 투입해 북한군의 도로 장악을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1950년 7월 23일 05시 북한군 1사단은 국군 6사단의 중앙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두 개 방향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보전협동부대는 T-348호 전차 7대를 동원해 진남교까지 남하한 후 교량 상류 쪽에서 영강을 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영강 남한에 배치된 국군 2연대의 대전차 포중대, 미군의 M-24 경전차 세대와 155mm 곡사포 포대가 집중 포격을 가했지만 북한군 전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강을 도하한 후 문경 탄광 방면으로 이동했습니다. 북한군 T-348호 전차에 대적할 수 없었던 미군 M-24 경전차 세대는 유곡리 방향으로 철수했고 뒤이어 이훈 중위가 지휘하는 대전차 포중대마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분산 철수하자 북한군 선두부대는 국군 2연대 1대대 진지 바로 앞까지 밀려들었습니다. 박노규 중령이 지휘하는 2연대 1대대는 북한군 전차를 저지하기 위해 중화기 중대에 81mm 박격포를 3번 도로 주변에 배치하여 집중적인 포격을 가했으나 1대대 중화기 중대의 박격포 포격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군 전차로부터 공격을 받아 박격포를 유기한 채 분산되고 말았습니다. 북한군 전차 4대가 외불정을 통과한 후 07시에 북한군 보병 2개 대대가 국군 2연대 1대대 진지와 583고지의 19연대 3대대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2연대 1대대 장병들은 북한군과 혈투를 벌이면서 버텨냈지만 09시에 김한덕 소령의 19연대 3대대가 담당하고 있던 조봉이 피탈되면서 퇴로가 차단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조봉의 19연대 3대대는 7월 23일 05시에 불정리와 저읍리 양방향에서 공격해온 북한군과 백병전까지 전개하면서 조봉을 사수하고자 했으나 전투력 열세로 인해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09시에 각계 분산되어 은점제 651고지 선으로 물러났습니다. 19연대 3대대가 밀려나고 2연대 방어지역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봉과 기동로인 불정리 골짜기가 북한군에게 장악되면서 2연대의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하자 국군 6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2연대를 유곡리로 철수시키고 4단 예비대로 전환되어 함창에 집결 중인 7연대를 점촌 북방으로 이동시켜 2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게 했습니다. 이때가 7월 23일 10시 무렵으로 전선이 돌파된 지 1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7연대는 4단 예비대로 전환되어 서측방의 진지에서 물러난 지 14시간밖에 되지 않아 부대 정비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유곡리로 이동했습니다. 7연대장 임부택 대령은 김종수 중령의 2대대를 358고지에 김용배 중령의 1대대를 267고지에 각각 배치하고 이남호 중령의 3대대는 예비대로 공평리 부근에 집결시켰습니다. 7연대는 4단 공병대대와 미군 전차소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3번 도로 축선을 따라 압박을 가해오는 북한군과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포위될 위기에 빠졌던 2연대 1대대는 유엔군 F-80 전투기 편대가 나타나 전선에 북한군을 공격하는 사이에 7연대의 어무를 받아 빠져나올 수 있었고 박격포소대 유영국 상사는 북한군 전차가 유엔군 전투기로부터 공중공격을 받고 혼비백산한 틈을 이용해 도로변에 유기했던 81mm 박격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조봉 피탈 후 19연대 3대 대장 김한덕 소령은 역습을 감행하기로 결정하고 황희철 중위의 구중대를 투입했습니다.
구중대장 황희철 중위는 중대원 70명을 지휘하여 21시에 유곡리를 출발해 다음 날 조봉 남쪽 능선에 도착했고 이동 중 고립되어 있던 일개 소대 병력을 만나 합류시켰습니다. 조봉을 향해 이동하던 구중대는 능선 서쪽 골짜기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대를 발견했는데 육안으로는 피아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황희철 중위는 중대를 전투대형으로 산계시킨 후 소리를 질렀습니다. 몇 연대냐? 제2연대다. 이상하다 싶어 좀 더 가까이 접근하기를 기다렸다 자세히 살펴보니 모자를 벗은 병사의 머리가 짧고 군복에는 붉은 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순간 북한군이라 판단하고 소총과 기관총으로 사격을 하면서 60mm 박격포로 포격을 가했습니다. 선제 사격으로 기선은 제압했지만 계속해서 몰려드는 북한군을 제압할 수 없었던 구중대는 2시간 만에 조봉에서 2km 후방인 651고지로 물러났습니다. 원동 부근까지 진출한 북한군은 유엔공군의 폭격으로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고 어룡산 불정산 선에서 부대 재편성에 들어갔고 국군 2연대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유곡리에 집결한 후 전선을 7연대에 인계하고 조봉 남쪽의 651고지로 이동했습니다. 651고지에 도착한 2연대는 19연대 3대대 진지를 인수한 후 조봉 탈환을 위한 반격 준비에 들어갔고 19연대 3대대는 7월 23일 24시부로 배속이 해제되어 원대로 복귀했습니다. 국군 6사단의 중앙방어선이 돌파되고 2연대가 3km 후방으로 물러나게 되자 4단의 좌일선인 1연대와 우일선인 19연대도 각각 492고지, 760고지와 신길이, 우지리 선으로 물러났습니다. 324고지 갈미봉간의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윤충근 중령의 1연대는 7월 23일 사단장 김종호 대령으로부터 2km 후방인 492고지, 760고지 사이의 새로운 진지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동을 시작해 14시에 1대대가 492고지, 2대대가 760고지에 각각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19연대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21시에 철수를 시작해 24일 공안시에 1대대를 신길이, 2대대를 우지리에 각각 배치하고 5km에 이르는 방어 정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연대장 민병권 대령은 24일 03시에 2연대에서 배속이 해제되어 복귀한 3대대를 연대 예비대로 점촌에 집결시켰습니다. 1950년 7월 24일 국군 6사단은 492고지, 760고지, 651고지, 267고지, 신길이, 우지리를 연결하는 반어령 방어진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군 6사단은 7월 23일 밤이 늦도록 피탈된 조봉과 불정산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이 자리에서 참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24일 06시를 기해 2연대와 7연대를 각각 조봉과 불정산 공격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봉 탈환 임무를 부여받은 2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조봉 일대에 협소한 기동 공간을 고려해 이윤산 소령의 3대대를 선두부대로 박노규 중령의 1대대를 후속부대로 편성하여 축차적으로 공격한다는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봉은 이 지역에서 제일 높은 감제고지로 북한군도 이를 중요하게 여겨 증강된 대대 규모의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조봉은 접근로가 협소해 300명 이상의 병력을 동시에 진입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공격하는 부대에 매우 불리한 지형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하간에 고개만 들면 총격이 난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간 공격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연대는 7월 24일 06시에 포병의 포격 지원 하에 공격을 시작해 조봉에 배치된 북한군과 7시간에 걸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며 13시에 조봉을 탈환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연대는 300여 명의 북한군을 사살하고 각종 소화기 128정, 기관총 18정, 실탄 3,500여 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린 반면에 70명의 인명 손실을 보았습니다. 조봉을 탈환한 이연대는 1대대와 3대대를 조봉에 배치하고 예비대인 서정학 소령의 2대대를 조봉 동북쪽으로 진출시켜 583고지를 탈환하게 했습니다. 15시 40분에 조봉을 넘어 초월 공격에 나선 2대대는 어룡산에 배치된 대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2시간가량 교전을 벌이다가 연대장 한병선 대령의 명령을 받고 조봉 남쪽으로 철수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숨 이상의 북한군이 조봉을 공격해 자정 무렵까지 피하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연대는 낮부터 밤까지 계속된 일진일퇴의 공방전으로 인해 2km에 이르는 조봉 일대를 완전하게 탈환하지 못하고 정상 일부만 확보한 채 북한군과 대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불정산 탈환 임무를 부여받은 7연대는 3번도로 동쪽의 267고지를 19연대 2대대에 인계하고 그 서쪽의 358고지를 2대대가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1대대와 3대대가 역습을 시도한다는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7연대는 1대대가 583고지를, 3대대가 414고지를 점령한 후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해 불정산을 탈환한다는 목표하에 06시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남호 중령의 3대대가 10시 30분에 중간 목표인 414고지를 탈환했으나 김용배 중령의 1대대는 북한군 방어진지를 돌파하지 못하고 대대 규모의 북한군과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원골에서 남하한 북한군의 공격으로 우측의 19연대가 밀리게 되면서 7연대의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267고지의 19연대가 07시에 2대의 전차를 앞세운 대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10시 무렵 진지가 돌파될 위기에 처하자 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7연대의 불정산 공격을 중지하고 원위치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7연대는 즉시 병력을 철수시켜 3대대를 358고지에 배치하고 1대대는 한적골에 집결시켰습니다. 267고지의 19연대는 12시 무렵 전투지역 상공에 출현한 F-80 전투기 2개 편대에 항공 지원을 받으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고지를 사수했습니다. 15시 고지를 사수한 19연대에 사단장 김종호 대령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267고지를 1연대에 인계하고 사단의 동측방 진지를 강화하라. 19연대장 민병권 대령은 17시까지 267고지를 1연대 2대대에 인계하고 2대대를 우지리 일대에 연대 예비대로 점촌에 있었던 3대대를 북상시켜 1대대와 함께 227고지 전방에 영강 차안에 각각 배치했습니다. 유곡리 정면에서 북한군의 공격이 강화되자 육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3번도로 축선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여 북한군과 정면 대결을 벌이기로 결심하고 1연대의 2개 대대를 358고지, 267고지로 이동시켰습니다. 7월 24일 15시에 명령을 받은 1연대장 윤충근 중령은 2대대와 3대대를 유곡리 정면으로 추진하여 17시까지 방어진지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김항목 소령의 3대대는 7연대 3대대 진지를 인수하여 358고지에, 이의명 소령의 2대대는 19연대 1대대 진지인 267고지를 점령하여 방어태세를 갖췄습니다. 1연대가 358고지, 267고지로 이동할 무렵 좌인접 부대인 7연대는 651고지, 358고지 서측방에 이르는 새로운 진지를 점령했고 우인접 부대인 19연대는 틀모산 북쪽 능선까지 진지를 연장함으로써 유곡리 정면에 국군 3개 연대가 배치되어 3번 도로로 남하하는 북한군 1사단을 저지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7월 24일 21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1연대 방어지역인 267고지 서측방으로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했지만 이의명 소령의 2대대가 북한군들을 원골 부근으로 몰아냈고 24시에 492고지, 760고지의 1대대가 5연대의 진지를 인계하고 연대로 복귀하자 1연대장 윤충근 중령은 장태환 소령의 1대대를 공평리 연대지휘소 부근에 집결시켜 예비대로 삼았습니다. 김동빈 중령의 5연대는 국군 1사단에 배속된 후 안동으로 이동했다가 육군본부 명령에 의해 급히 함창으로 이동하여 1연대 1대대 진지를 인수했습니다. (1950년 7월 25일) 북한군 2군 단장 김무정 중장은 국군 6사단 방어선의 중앙을 돌파하고자 최용진 소장의 13사단을 동쪽으로 이동시켜 집중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조봉에서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고 3번도로 축선에서도 쌍방간의 공방전이 반복되었습니다. 02시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조봉의 2연대 1대대와 3대대가 2시간을 버티다가 1대대 진지가 먼저 무너지면서 고지를 상실하고 저음리로 물러서자 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2연대 1대대와 3대대를 은점제 부근으로 철수시킨 다음
사단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화력과 미 90포병대대에 155mm 곡사포까지 총동원해 1시간 동안 집중포격으로 조봉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05시 포병의 지원 사격하에 이연대 예비대인 서정학 소령의 2대대가 역습을 감행해 07시에 다시 조봉을 탈환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연대는 북한군 사살 200여 명, 포로 2명, 귀순병 1명과 박격포 6문을 비롯해 기관총 10정, 각종 소총 70정과 실탄 1,500여 발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고지 탈환 후 북한군의 동태를 탐색하던 중 7월 19일까지 대대장 대리 임무를 수행한 10중대장 이종기 대위가 북한군의 유탄을 막고 전사했습니다. (19연대는) 7월 24일 T-345 전차 2대를 앞세운 북한군과 격전을 치른 후 북한군 전차를 파괴하기 위한 대전차 특공대를 구성했는데 조달진 2등 중사 등 12명이 자원하여 그 가운데 독자 5명을 제외하고 7명을 선발했습니다. 대전차 특공대는 3대대 보급관 박노봉 중위의 지휘하에 조장 조달진 2등 중사, 부조장 조문종 2등 중사, 그리고 원근호 1병, 이규환 1병, 양학모 1병, 최홍식 1병, 나용수 1병 등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 조달진 2등 중사, 조문종 2등 중사, 원근호 1병은 홍천 말고개 전투에서도 전차를 파괴한 특공대원이었습니다. 연대장 민병권 대령은 출전을 앞둔 특공대원들에게 술과 담배를 나누어 주면서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성공을 빈다. 홍천에서처럼 꼭 살아서 돌아와라. 특공대원들이 보유한 장비는 수류탄 2개, 1파운드 TNT 12개를 다발로 묶고 그 안에 수류탄을 끼워 만든 폭탄 1개, 휘발유를 넣은 720ml 화염병 1개씩이었습니다. 7월 25일 연대지휘소를 출발한 특공대는 굴모리 3번 도로 교량 남쪽에서부터 틀모산 기슭까지 10m 간격으로 매복했습니다. 다리 북쪽에는 대전차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고 남쪽에는 57mm 대전차포 한 문이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08시 무렵 북한군 전차 4대가 교량으로 접근하자 당황한 일부 병사들이 매복지를 이탈하기 시작했고 이를 본 조달진 2등 중사가 이들을 타일렀습니다. 눈앞에 전차를 두고 어디로 가느냐? 특공대는 100m쯤 물러나서 6탄 돌격 태세에 들어갔는데 은폐하고 있는 특공대원 쪽으로 전차포가 날아와 조문종 2등 중사가 전사했습니다. 조문종 2등 중사의 전사를 목격한 특공대원들은 적개심에 불타올라 모두가 결사적으로 나섰습니다. 57mm 대전차포의 포탄이 선두에 선 북한군 1번 전차에 명중하자 뒤따르던 전차 3대가 모두 정지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특공대원 6명이 북한군 전차 4대를 향해 돌진하여 TNT 수류탄 화염병을 포탑 안에 집어넣고 뛰어내렸습니다. 선두전차에서 폭음이 들리지 않자 조달진 2등 중사는 다시 전차에 올라가서 항복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선두전차 전차병은 포탑에 달라붙은 조달진 2등 중사를 떨어뜨리기 위해 포탑을 회전시켰습니다. 조달진 2등 중사는 포탑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마침 포신이 미루나무에 걸려 회전이 멈췄고 동시에 유엔군 전투기 1개 편대가 나타나 전차를 공격하는 틈을 타서 특공대원들은 모두 탈출했습니다. 살아남은 북한군 전차병들은 포로로 잡혔고 전차 4대는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틀모산 서쪽에서 유엔공군의 항공폭격과 19연대 대전차 특공대의 기습 공격을 받고 원골로 물러선 북한군은 이날 10시에 또다시 3번 도로를 따라 267고지 방향으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267고지의 일연대는 22시까지 북한군과 치열하게 고지쟁탈전을 전개했지만 끝내 진지를 고수하지 못하고 유곡리 남쪽의 장승배기 부근으로 철수했습니다. 국군 6사단은 7월 25일 조봉을 탈환하고 북한군의 전차를 파괴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지만 3번 도로의 요충지인 유곡리를 상실함으로써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7월 26일 3번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7연대와 19연대를 각각 수정봉과 227고지 일대로 이동시켜 1연대 진지와 연결시켰습니다. 국군 6사단이 영강 부근의 주저항선에서 수정봉과 227고지 선으로 물러나 북한군과 대치 중이던 7월 26일 16시 무렵 백선엽 준장이 지휘하는 국군 1사단이 함창에 도착했습니다.
2군 단장 류재응 준장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3번 도로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속받은 1사단을 서측방 방어에 투입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조봉을 중심으로 동쪽은 국군 6사단이, 서쪽은 국군 1사단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6사단의 방어 정면이 9km로 축소되었으며 1사단은 함창 서북쪽 이안면 일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함창 서북쪽 측방을 담당하게 된 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7월 26일 일몰 무렵 김동빈 중령의 5연대 방어지역을 최영희 대령이 지휘하는 13연대가 인수하게 한 후 함창으로 이동해온 5연대를 11연대에 통합시켰습니다. 국군 2군 단장 류재응 준장은 국군 1사단이 증원되어 군단의 전투력이 증강되자 북한군 1사단의 전투력을 와해시키고 이를 포위선멸하기로 결심하고 7월 26일 야간에 함창에 집결한 국군 1사단의 영강 동측방으로 우회하여 북한군의 후방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군 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김동빈 중령의 11연대와 박기병 대령의 12연대에 점촌을 거쳐 영강동 쪽의 금룡리와 막곡리로 이동한 후 7월 27일 06시를 기해 동시에 공격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막곡리에서 오정산 탈환을 목표로 서북진한 박기병 대령의 12연대는 2시간 동안 북한군과 격전을 벌인 후 08시에 3대대가 오정산을 점령하고 2대대는 견탄리를 넘어 628고지를 탈환했습니다. 금룡리에서 전진한 김동빈 중령의 11연대는 이보다 1시간 후인 09시에 부울령을 탈환했습니다. 오정산과 부울령에 진출함으로써 북한군 1사단의 집결지로 알려진 신현리와 오천리 일대를 한눈에 관측할 수 있는 고지를 확보한 국군 1사단은 반격을 멈추고 북한군의 역습에 대비한 급현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7월 27일 18시 부울령의 11연대에 함창으로 복귀하라는 사단장 백선엽 준장의 긴급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군단의 지시에 따른 긴급 조치로 국군 1사단이 반격에 나선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에 북한군 13사단 예하의 21연대가 함창 서북쪽으로 우회하여 국군 1사단 13연대 정면으로 진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연대는 계속해서 오정산을 확보하면서 국군 6사단 정면의 북한군을 배후에서 공격하게 했습니다. 12연대 1대대가 북한군 집결지로 알려진 유곡리 북쪽의 원골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1대대장 신현홍 소령과 3중대 소대장 정기팔 중위가 전사하자 부대대장 주여준 대위가 병력을 수습하여 오정산으로 철수했습니다. 12연대 1대대는 북한군 진지를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이 공격으로 인해 북한군은 전방 공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병력을 분할하여 후방 방어에 병력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국군 1사단의 공격 시점에 맞춰 국군 6사단도 7월 27일 07시부터 반격을 시작하여 한병선 대령의 2연대가 조봉을, 임부택 대령의 7연대가 358고지를, 윤충근 중령의 1연대가 267고지를 각각 탈환했으며 민병권 대령의 19연대도 신기리까지 진출했습니다. 267고지의 1연대는 7월 27일 20시 40분에 군단으로부터 1연대는 6사단으로부터 배속을 해제한다. 방어진지를 인계하고 함창으로 이동한 후 안동의 수도사단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탈환한 267고지를 19연대에 인계하고 함창으로 출발했습니다. 6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3번 도로 축선의 중요성을 감안해 1연대 철수와 동시에 4단 공병대대의 1개 중대를 추가로 267고지 서쪽 도로 부근에 배치했습니다. 6사단은 7월 28일에도 어룡산과 414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반격에 나섰지만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2연대 3대대만 어룡산 남쪽의 583고지를 점령하고 다른 부대들은 원대로 복귀하여 북한군의 동태를 감시하면서 진지보강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북한군 2군 단장 김무정 중장은 북한군 1사단이 3번 도로를 이용해 함창으로 진출하는데 실패하자 국군 6사단과의 정면 대결을 피한 채 신현리 일대에서 방어로 전환하고 대신 북한군 13사단을 함창 서북쪽으로 투입해 상주 방면으로 진출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 6사단이 담당하고 있던 점촌 북방 지역에서는 이후 큰 전투가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국군 6사단은 7월 17일 공안시에 영강방어선으로 철수를 시작해 진지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채 7월 19일부터 전투력이 월등히 우세한 북한군 1사단과 13사단에 맞서 10일간 격전을 치렀습니다. 7월 26일 3번 도로의 요충지인 유곡리를 상실하는 중대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국군 1사단이 증원되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국군 6사단은 함창 동북쪽의 조봉 358고지, 267고지, 신길이 227고지 선을, 국군 1사단은 함창 서북 쪽의 국사봉 212고지, 366고지 선을 점령하여 함창 상주 방면으로 남진하려는 북한군 1사단과 13사단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7월 28일 이후에는 좌일선인 국군 1사단이 함창 서북 쪽에서 북한군과 본격적으로 대결하게 되면서 국군 6사단 지역에서는 차차 포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군 6사단은 7월 31일 오후에 미 8군 사령부로부터 6사단은 용기동으로 집결하라는 철수 명령을 받고 18시에 지휘부가, 23시에 2연대와 포병대대가, 24시에 7연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1일 02시 20분에 19연대가 각각 경북 의성군 안개면 용기동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때 6사단의 집결병력은 5,727명으로 개전 초기에 비해 30%가량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1950년 7월 14일부터 31일까지의) 문경 점촌 전투에서 국군 6사단은 약 1,000명의 병력 손실을 입을 만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면서 북한군 1사단과 13사단의 남진을 저지했습니다. 공산군 측 문서에 의하면 북한군도 이 전투에서 병력 40%, 자주포 및 차량 50% 등 병력과 장비 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군 6사단은 영강방어선에서 12일간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육군본부로부터 부대표창을 받았습니다.